여러분,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욕이 나올 정도예요. 신발 진짜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 똑같이 힘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줄어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허망한 이유를 알고 나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는 조금 되실 거예요.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 이 이유를 알고 장사를 한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른 대처, 그로 인해서 발전하는 내 모습, 추가로 남들은 다 장사가 안 되지만 나만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유가 있었던 2023년 장사가 진짜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취업 대신 장사를 선택하다입니다. 이게 국세청에서 제가 찾아본 자료인데요. 자영업자 수가 2017년도에는 472만 명, 2018년도에는 502만 명, 2019년도에는 530만 명, 2020년도에는 550만 명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마저도 자영업자의 수는 불어났고요. 5년간 180만 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라는 건데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취업 대신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통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2023년에는 더더욱 많아졌을 거예요. 특히나 외식업, 특히 식당이나 카페의 증가율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우리 동네에 카페가 한 개였다면 지금 3개, 4개가 될 정도로 카테고리 증가율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에요. 예전에는 치킨집이 그랬는데 지금은 카페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당연히 뛰어난 매장이 아닌 이상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니까요. 더 암울한 건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의 수준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 자영업 연평균 소득이 1952만 원입니다. 이게 좀 여러분 믿기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이건 매출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한 기준으로 순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익. 직장인으로 따지면 거의 세후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라고? 장사하는데 2천만 원을 못 번다고 1년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월 200만 원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직장보다는 장사로 뛰어드는 2023년 허망하게 장사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 오래인데 말이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말이죠. 코로나 당시에는 오히려 지원금도 있었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지역, 업종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주도나 거제도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배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반면에 이제는 그 후유증, 여파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전쟁 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가격을 그렇다고 올리자니 눈치 보이고, 또 그래서 안 올리자니 남는 게 없고, 실제 손님들도 우리나라에서 쓸 돈을 해외에서 쓰려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휴가철을 맞이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매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년 같은 동일 기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응답이 무려 63.4%였습니다. 즉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상승, 임대료 상승.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바랬지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터지는 전쟁과 물가 상승의 압박,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은 너무나 확연하게 양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아예 소비를 안 하거나 또는 아예 플렉스 하거나. 실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와 배달의 민족이 함께 저술한 책 대한민국 외식업 트렌드에서는 총 7개의 키워드를 선정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금쪽 같은 내 한 끼예요. 그만큼 먹는 것에 플렉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증가했다라는 건데 1인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호가하는 오마카세, 이제 더 이상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인기 장소로, 데이트 장소로, 나만을 위한 장소로 이용이 이미 되고 있어요. 반대로 그저 그런 여기저기에 다 있는 식당, 카페, 더 이상 방문하고 싶은 장소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소갈비찜에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대표님에게, 사장님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계산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우값 내려갔는데 왜 여기는 가격 안 내려요?
왜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 사실 한우값이 내려가도 식당에 반영이 되려면 한참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거의 반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그렇다고 식당들이 뭐 재료값이 오를 때마다 매번 분기마다 매달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변동이 있는 편인데 손님들은 그런 걸 이해 못하죠. 코로나로 전 국민 모두가 힘들었었지만 사실 자영업자들만큼 힘들었던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심정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물가는 물가대로 치솟고 사람은 못 구할 정도로 인건비 경쟁에 뭐 인건비 싸움에 사람 관리하는 직원들 채용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원 자체를 안 하는데 손님들도 이 금쪽 같은 내 한 끼를 막 외치면서 오마카세, 뭐 파인다이닝 이런 데서만 막 플렉스 하면서 큰 소비를 하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영업자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업종을 바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참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마지막으로 이제 5회까지 연장이 됐었잖아요.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이것도 곧 끝나갔잖아요. 이제 이게 더 암울해지는 포인트인데 아직 그래서 코로나 여파가 끝나지 않은 게 장사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정말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자영업자의 부채율입니다. 부채율과 장사가 안 되는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아주 크게 관여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분기마다 이 통계가 나오는데요. 2023년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무려 1033조에 달합니다.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하반기에는 고작 684조였어요.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빚 없는 자영업자가 이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한테 뭐 돈을 빌렸거나 혹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론으로 대출을 했거나 대출이 아니라 뭐 할부 개념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졌죠. 매달 뭐 그냥 주방 집기를 상환하는 구조로 그렇게 창업을 하는 분들의 수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33조가 아니라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남는 게 없고 버티려니까 빚을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대출은 늪에 빠지는 결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자주 하게 돼요. 계속 쫓기는 거죠.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판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은 거에서 계속 욕심을 부리고 큰 선택에서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빚이나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 대신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예로 물가 상승으로 가격을 올린다라고 치면 올리는 가격 그대로 본인의 순수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다 본인의 순수익으로 가져가십니다. 대출금도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해는 되죠. 하지만 가격을 올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직접적인 손님들과의 협상을 할 생각을 하고 올려야 되는데 암묵적인 협상이죠. 그냥 물가 인상으로 가격 올립니다 라고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쪽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인상 하실 분들은. 어쨌든 한마디로 이제 가격 인상의 근거보단 손님들과의 무리 없는 협상을 해야 한다라는 게 좀 결론인데 가격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는 것에도 인색해하지 말아야 하고요. 결국 이게 빚과 이자는 이런 당장에 우리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어 있고 그건 악순환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어요. 작은 선택들을 다 판단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진짜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면서 이제 미소도 사라지고 응대력도 떨어지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손님들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불고기 50g 줄인다고 손님들 모를 것 같죠. 불고기 50g 대신에 대파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죠.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압니다, 손님들은. 그게 조금씩 심해지면서 이제 50g이 아닌 70g이 되고 80g이 되고 100g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대출금은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갚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원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도 1%대요. 1%라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몇백만 명이 빌렸을 텐데 100만 명이라고 쳐도 1%면은 1만 명이고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치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1000조의 1%면 즉 10조가 원금 상환을 제때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도 그냥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가 1.5%가 되고 1.5%가 2%가 되고 3%가 되면 파산하는 은행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런 대출금이 한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은행, 즉 다중채무라는 건데요. 1금융도 있고
있고 뭐 이금융도 있고 심지어는 막 사채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도 많다라는 거죠. 돌려막기를 하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장사가 당연히 잘 될 수가 없겠죠. 빚의 압박에 하루하루 영업을 해야 하는, 하루하루 미소로 응대를 해야 하는 업종인데 뭐 이거 팔면 얼마밖에 안 남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부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뿌리 같은 존재, 중산층이 가장 많은 자영업이 꼭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이유이고요. 수출도 뭐 그냥저냥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내수라도 좀 좋아야겠죠. 저도 이번에 이제 여름 휴가로 해외를 좀 갈까 하다가 그냥 다 취소하고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다들 파이팅하고 좀 소비 촉진 시키고 자영업자들한테 좀 힘 좀 내는 그런 말씀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선배님들도 다 이겨내고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심기일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웃고, 한 번이라도 더 반찬 가져다 주고, 한 번이라도 더 말 걸어주세요. 이 짧은 순간의 관계, 그리고 언어적 스킨십,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자영업자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